60kg였던 여자가 25kg가 될 때까지 굶겨 죽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을요. 환자의 시체를 욕조에 방치해 놓고 그들의 재산을 가로챈 뒤 결국 본인도 굶어서 죽었어요. 이게 소설이나 영화 얘기가 아니라 1900년대 초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꼭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정말 말문이 막히실 거예요. 이 여자가 저지른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름 끼칩니다.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00년대) 초 미국 워싱턴주 올랄라 시애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시골 마을에 린다 버필드 해저드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 정식 의학 학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주에서 특별히 단식 전문의로 면허를 받았죠. 당시 워싱턴주는 대체요법 자격증만 있으면 의료행위가 가능했습니다. 린다가 내세운 치료법은 바로 단식요법이었어요. 그녀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모든 병은 몸속 독소 때문이다. 음식을 끊으면 몸이 독소를 배출하면서 스스로 치유된다. 환자가 오면 처음 며칠은 물만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엔 토마토 주스 몇 방울, 아스파라거스 국물 한 숟가락. 이게 하루 식사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건 이 치료법으로 15명에서 40명 정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1910년 3월 28일 토목 기사였던 에드워드 에드먼 백작이 시애틀 종합병원에서 굶어 죽었어요. 에드먼은 린다의 치료를 받는 동안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처음엔 독소가 빠지면서 몸이 좋아질 거라고 한다라고 희망적으로 썼다가 점점 몸이 너무 약해진다, 걷기도 힘들다, 머리가 계속 어지럽다라고 바뀌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기는 더 이상 쓸 힘이 없다였어요. 에드먼이 죽자 시애틀 데일리 타임스 신문 헤드라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의사가 또 다른 환자를 죽였다였어요. 또 다른이라고 했다는 건 이미 그 전에도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린다는 1911년 한 해에만 5명을 죽였습니다. 프랭크 사우스워드, C.A. 해리슨, 뉴질랜드에서 목장을 사러 온 아이반 플럭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루이스 엘스워스 레이더였어요. 루이스는 워싱턴주 전직 주의회 의원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부유한 사람이었죠. 린다는 루이스가 의심스러워하자 아예 그를 격리시켜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못하게 했어요. 루이스도 결국 굶어서 죽었고 그의 재산 상당 부분이 린다에게 넘어갔어요. 말도 안 되죠. 가장 유명한 사건은 클레어 윌리엄슨과 도로시아 윌리엄슨 자매 이야기입니다. 1911년 그들은 영국에서 온 부유한 자매였어요. 이 자매들은 건강 문제 때문에 미국까지 와서 린다의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당시엔 린다가 쓴 책 단식으로 치료하기가 꽤 유명했거든요. 린다의 사나토리움은 올랄라에 있는 2층 목조 건물이었어요. 환자들은 여기서 몇 달씩 지내면서 치료를 받았죠. 치료가 시작되고 몇 달 후 클레어는 원래 60kg가 넘었는데 죽을 때 몸무게가 23kg밖에 안 됐어요. 성인 여성이 23kg요. 정말 해골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클레어가 죽은 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린다는 클레어의 시신을 2층 욕조에 그냥 방치했어요. 한편 동생 도로시아는 언니가 죽는 걸 보고 겁이 나서 몰래 영국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도로시아가 구조될 때 몸무게는 27kg였어요. 거의 죽기 직전이었죠. 여기서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이 드러나요. 린다는 클레어의 유언장을 위조했어요. 클레어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귀중품들을 모두 가져갔고 심지어 클레어의 옷까지 입고 다녔어요. 죽은 환자의 옷을 입고 다니다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환자들이 죽으면 웬일인지 그들의 재산이 린다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린다는 부유한 환자들을 표적으로 삼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받지 않았죠. 오직 돈 많은 환자들만 받았어요. 린다의 사나토리움은 별명이 있었어요. 바로 굶주림의 언덕이죠. 스타베이션 하이츠. 환자들이 이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 몇 주는 물만 마시게 해요. 그 다음엔 토마토 주스를 물에 탄 걸 하루에 한 컵, 그리고 아스파라거스를 우린 물 한 숟가락. 환자들이 비틀비틀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도 린다는 독소가 빠지고 있는 좋은 신호라고 했어요. 환자가 배가 고프다, 기운이 없다고 호소하면 독소와 병균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라고 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린다의 치료법에는 굶기는 것 말고도 다른 게 있었어요. 매일 몇 시간씩 강한 마사지를 했어요. 이미 뼈만 남은 환자들에게 강하게 마사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부러지고 상처가 생겼어요. 그리고 매일 관장을 했어요. 이미 굶어서 장에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관장을 하니까 환자들이 더욱 탈수되고 약해졌죠. 린다는 이런 걸 다 치료라고 불렀어요. 드디어 1911년 8월 15일 린다 해저드가 클레어 윌리엄슨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어요. 1912년 1월 재판이 시작됐어요. 워싱턴주 포트 오차드 법원에는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어요. 검찰은 1급 살인죄로 기소하려고 했지만 결국 과실치사로 기소됐어요. 재판에서 도로시아 윌리엄슨이 핵심 증인으로 나섰어요. 그녀는 언니가 어떻게 죽어갔는지, 린다가 어떻게 재산을 빼앗아갔는지 생생하게 증언했어요. 결국 린다는 유죄 판결을 받고 2년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2년 만에 출소했어요. 수십 명을 굶겨 죽인 사람이 고작 2년. 말이 안 되죠. 더 황당한 건 린다가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계속 단식요법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내 치료법은 옳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1938년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린다 해저드 본인이 단식을 하다가 굶어서 죽었어요. 당시 린다는 70세였는데 몸이 아프자 자신의 단식요법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본인이 그 방법으로 죽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굶겨 죽이고 결국 본인도 굶어서 죽는다니.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결말이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건 린다의 책이 지금도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존에서도 구할 수 있고 자연치료 관련 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수십 명을 굶겨 죽인 사람의 책을 아직도 사람들이 사서 본다니 정말 말도 안 되죠. 더 황당한 건 린다가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 의학계의 음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환자를 굶겨 죽이고 재산을 빼앗은 사람을 영웅이라고 생각하다니. 세상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사 면허도 제대로 없던 여자가 환자들을 굶겨서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시체는 욕조에 방치하고 그러다가 결국 본인도 굶어서 죽었어요.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건 린다가 진짜로 자신의 치료법을 믿고 있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70세에 아프니까 자기 자신에게 단식 치료를 했다는 거잖아요. 만약 이게 다 돈 때문이었다면 자기한테는 다른 치료를 받았겠죠. 그런데 본인도 똑같이 굶다가 죽었어요.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을 굶겨 죽이는 게 치료라고 믿었던 거예요. 수십 명이 죽어나가는데도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이런 믿기 힘든 실화들로 찾아뵙겠습니다.